안녕하세요. 한양대 이태웅입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발표를 요청받은 게 이제 홍수 예측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수자원 조사 추진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좀 전에 이제 김성균 교수님이나 이제 이주영 교수님이 많은 업무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홍수기에 유량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처음 이제 기관이 설립되고 유지되는 이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변화하는 기후 패턴하고 과거의 주요 홍수 피해 사례 것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한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변화하는 기후 패턴에 가지고 나온 자료는 이제 2021년 3월에 기상청에서 신기후 평년값하고 신기후 평년이 이제 2020년이 지나가면서 1991년하고 2020년이 이제 신기후 평년값.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수문 분석을 할 때 이제 기준값이 되는 이제 평년값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전 평년값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강수량 변화는 거의 연 총량은 변화가 없는데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계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여름에 이제 요만큼 많이 줄었죠. 그리고 봄, 가을 강수량이 좀 늘었는데 이 여름철 강수량 등이 준 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10년, 20년 동안 저희들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여름 기후가 좀 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우량이 많이 줄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많이 나오는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 강수 전망입니다. 이제 요 한반도 기후 변화 전망 보고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요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RCP 기후 변화 시나리오입니다. 앞에 CSP는 쉐어드 소셜 이코노믹 패스 얘기를 했고 공통 사회 경제 과정 시나리오가 됩니다. 보통 이제 탄소 양하고 그거에 영향받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 복합해가지고 이제 기상과학원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RCP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8.5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SSP 같은 경우도 3 또는 5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SSP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완화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지거나 경감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지는 정도를 나타내줍니다. 아무튼 요 조합이 가장 안 좋은 상황, 요 조합이 가장 아이디어한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평년 강우량, 지역별 변화, 강수 변화량, 극한 강수 극한 지수 이런 내용들 보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홍수의 위험이 커진다. 특히 커지는 이유는 지역 간 또는 시공간적으로 변동성이 커져서 위험성이 커진다. 연 총량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집중해서 강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래 홍수 발생 위험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러한 패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홍수 피해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보고서에서 봐왔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대하천 홍수가 관심사였으나 뭐 대하천 정비가 완료되고 나서 최근에 도시 침수 및 중사천 홍수 발생이 주된 문제로 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한 2, 3년 전 얘기고요. 우리가 작년 2020년에 큰 경험을 했죠.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짧은 기간에 홍수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 발생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홍수 발생 가능성은 더 커졌다. 대하천이고 중사천이고 소하천이고 도시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해안 지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에서도 똑같이 강우 패턴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 이게 중첩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큰 홍수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좀 정면에 많이 이슈가 됐던 내용들인데요. 강수의 계절적 편차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공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철 댐 저수지의 저류량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홍수 위험도가 더 커졌다. 2020년 8월 홍수 때 저희들이 경험하고 저희들이 얻었던 교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충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큰 피해가 발생했던 홍수 집중호우 뭐 이런 현황이에요. 보시면 2006년까지 보시면 뭐 2, 3년 만에 계속 발생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때까지는 당연히 수자원에서 홍수 대책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뜁니다. 2개밖에 없죠. 가운데 서울, 인천에 이제 2016년에 치바가 아니라 차바인데요. 태풍 차바. 이것도 남부 지역 해안만 훑고 지나갔어요. 내륙에 하천해가지고 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에 이제 그 4대강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때는 우리가 많이 가뭄을 경험했던 기간입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기후에 된 여름철 가뭄이 터졌어요. 당연히 그러면 저희들이 가뭄에 초점을 맞춰서 수량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지 않고 2020년에 이제 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홍수하고 가뭄의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수량 관리를 해야 되고 좀 이따 이제 그 하천 홍수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가뭄에 대한 관리 기술 그리고 연구 투자 이게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2000년대 이제 후반에 와가지고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달하고 실제 적용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홍수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투자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복합적으로 2020년에 빵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정막이와 홍수 피해 현황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촌, 하천, 뭐 도시 다 홍수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강우 특성 비교한 것도 아까 전에 기상청 내용하고 2020년은 대부분의 기록을 다 깼습니다. 장마기간도 다 깼고요. 그리고 장마기간 총 54일을 내렸고 전국 용수량이 약 680, 거의 90mm 정도 내렸으니까 그것도 거의 기록치 했었죠. 그리고 강우량에 대한 이제 빈도 분석을 했고 저희들이 최근 2, 30년간 보지 못한 200년 빈도 강수니 300년 빈도 강수니 빈도량을 추정할 수 없는 강수니 이런 내용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지속기간별로 분석을 하면 이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11년과 비교해서 2020년 강우에 대한 특성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과거 관측치하고 비교해서 2020년의 일강우량 또는 이벤트 강우량의 국지적인 강우량은 대체로 기록치를 다 상회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걸로 인해서 2020년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뭐 전국에 걸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홍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20년 동안에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원 관리,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 내수 침수, 하천 범람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아시는 내용이라는데 그런 거 하겠고. 그래서 2020년 홍수 피해가 크게 난 지역, 섬진강, 영단댐, 하천댐, 하류 지역에서 이제 홍수 피해가 크게 났는데요. 홍수 피해 크게 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해 원인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해 원인 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제 지난 9월인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들. 많이 봤던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강우량이고 강우량이 쌍둥으로 가는. 강우량이 이제 유역 내에 크게 오고 강우량이 그에서 유출량이 댐의 이제 유입량이 이제 쌍봉 형태로 하나 대부분 설계할 때 이제 단봉 형태로 수문량 계산하고 저희가 댐 설계하는데 운영률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너무 쓴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수자원 조사 기술 이거는 이제 댐 유량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강우량이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받는 밑에 이제 요 수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수자원 조사 기술로 관리를 하는데 검증이니까 공방대이고 촉대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해 원인 조사 과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료의 한계를 이제 느꼈습니다. 특히 이 유량 데이터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자료의 한계를 느꼈다는 걸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2020년, 2021년에 수자원 연구 작업을 하면서도 조사 작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조사 기술 그것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홍수 피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홍수에 관련된 댐 하천 관리 종합 대책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이 국가재해관리 이제 기능을 강화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수문조사 정보관리 체계 개선 항목이 있고요. 지방하천 홍수 대응 능력 평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 내 배수 영향 구간의 하천 정비 사업,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한 유량 조사 포함이 됩니다. 하천 취약지구 개선, 수위 영향을 봐서 지방하천 구간에 이제 하천 흐름에 불리한 시설을 좀 조사하고 개선 사업을 해야 돼요. 하천 흐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장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번째가 홍수 피해 이제 항구적 대책,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댐 홍수 조절 능력 확대, 그리고 여섯 번째가 댐 운영 체계 개선인데, 요 댐 운영 체계 개선 중에서는 밑에 있는 댐 유역 댐 하천 통합 연계에서 홍수 예측 모델을 이제 고도하는 것, 거기에 당연히 댐 하류에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의 이제 유량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은 수문조사 기술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드리고 싶고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홍수방어 기술에 대한 해외 사례로
일본의 이제 사례를 몇 개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CI 기반 하천 통합 관련인데 아까 전에 김성준 교수님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수자원 조사기술원이 자료를 만드는 데만 국한하지 말고 그 자료가 계획이나 수자원 계획에 활용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같이 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있는 그 첨단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수자원 조사하는 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미션 및 업무, 아까 전에 이종 교수님하고 정복길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션은 정확한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 제공으로 국민의 물복지를 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업무가 있죠. 주요 업무 중에 이제 순수 대응에 관련된 항목을 보면 수문조사, 하천 유역조사,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뽑을 수가 있고 이 하천 유역조사 때문에 하천 유지관리에 관련된 항목도 사실은 손을 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수문조사 이제 유량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역조사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된다. 홍수피해 상황조사도 홍수피해가 나면 가서 심순적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와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피해 상황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수자원 기술원의 역할로 해가지고 제가 5가지 정도를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관 축소 체계 및 등급화, 홍수 취약지구 조사 및 관리,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조사, 홍수 예보 개선을 위한 자료 구축, 지방하천 수문자료 관리 방안 이런 걸 통해서 전주기 홍수 대응을 위한 수자원 조사 체계 고도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이거를 역할,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제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홍수랑 산전 지정 연계한 수문관 체계와 등급화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020년 홍수 피해 원인 조사를 하는데 수해 원인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슈가 된 게 이게 댐 운영의 문제냐, 지방 하천 관리의 문제냐, 뭐 강우량의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수문 모형을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모형을 돌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문 모형의 맥 해변수를 추정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제 이 하천댐 환강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이제 환강교죠. 환강교 지점 이제 수위가 있고 그 수위 지점 딱 하나 있어요. 그 수위 지점 가지고 이 전체 지역을 모델 파라미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지자체 해가지고 있는 대로 해가지고 모델을 하면 이 정도 오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지역은 이 본류의 백원토까지 영향을 받아요. 이게 저희들이 되게 많이 느낀 현재 수자원의 현황에 대한 현황이고 그거에 대한 자괴감이 있어요. 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여러 개 그 전에 기본 계획만 3개가 있고 그 많은 수자원 계획, 유역종합 취수 계획, 하천 기본 계획에서 다 홍수량 산정 지점을 다 정해가지고 다 홍수량을 산정을 해냈는데 그게 매개 변수 추정 없이 하는 홍수량 산정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자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류에 대한 매개 변수 추정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본 계획 중에 기본 계획을 보면 홍수량 산정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 유의미한 지점에 대해서는 유량관리 지점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독립된 기관, 수자조사하게 드러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전시자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국가 및 지방하천 합류배 배수 문제, 왜냐하면 피해가 다 여기서 나고, 왜냐하면 설계 빈도가 안 맞아서. 그러한
지역하고 또 지류의 배수 영향을 고려해서 유량관측 또는 수위하고 매칭해주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관측하는 단계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그거를 모델을 조정을 해서 해결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 수문자료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측에서 끝나지 말고 이 기본 계획 또는 수정 계획에 활용되는 것들을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 받아서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취약지구 조사인데요. 이제 그 발표 자료하고 좀 다르게 내용이 있는데 홍수 위험 지도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뭐 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들어가면 자기가 있는 위치가 먼저 뜹니다. 이제 지도에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데 한강유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2020년 홍수 피해 난 지역을 다 뒤져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정부 제공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사기술원에서도 홍수 피해 상황 조사를 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이제 위험 지도가 아니라 이제 취약 지도, 홍수 피해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 홍수 뭐 사실은 지난 뭐 상황에서도 이제 하천의 유격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유량조사하면서 그러한 주변 상황, 하천의 주변 상황까지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다 통수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조사기관과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하천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이제 피해를 받고 그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또 홍수 피해가 가중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하천 내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추가를 했습니다. 홍수 예고 개선에 위한 자료 구축은 많이 나왔던 내용들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홍수량 산전 지점이 다 이런 지점이에요. 합류부 지점. 그리고 피해나는 지역도 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천 관리 차원에서 또는 하천 관리를 위한 그 자료 관리, 조사 업무에 관련돼서도 이런 지역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수문조사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오는 수문 자료를 이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관리 가이드라인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이제 그 보드화 시켜서 유지 관리, 자료 관리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가 두서없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하느라 여러 가지를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 위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자원 조사기술원의 업무 또는 그 환경부의 수자원관리과의 업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서로 감당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는 신경을 쓰지 않은 차원에서 전반적인 홍수 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그리고 수문조사 업무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고 제언을 했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은 수문조사 기술에서 해서 연구도 하시고 조사 업무에 좀 반영을 해주셔서 어렵게 만들어낸 수문조사 자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수장 계획
있는 그 홍수대어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 방향에서 발언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